오늘 시장에서 수상한 종목은 무엇이 있었을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전체적인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뉴즈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사님이 왜 이렇게 안 보이지 했더니 저희 지난주에 쉬었더라고요. 네, 2주 만에 지금 뵙습니다. 이정민 이사님을 기다리셨던 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먼저 2주 전에 성적표 어땠는지 빼놓을 순 없겠죠? 보시죠.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9개 종목의 주가 전망을 맞춰주셨습니다. 적중률 90%에 달하는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랑 네네. 거의 지금 모범생입니다. 우수생이세요. 네, 하지만 다행이네요. 100%가 안 나와서 좀 아쉬워요. 맞아요. 100% 달성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주는 또 그 지지난주에는 한번 혼났었죠, 앵커님께. 네, 부진하다고 혼났었기 때문에 네. 이번 주도 역시 한번 좀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힘내보겠습니다. 오늘 10개 종목 그럼 무엇이 가장 궁금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종목에는요. 제약바이오, 초전도체,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에서 핫한 것 위주로 올라왔는데요. 네. 보시죠. 첫 번째로는 HLB 검색량이 가장 많았고요. CCS를 포함한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주도 있었고 여기 삼성 SDI,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고체 관련주도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요. HLB 보도록 하죠.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 제약바이오에 판이 깔렸다. 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그 대형주가 오르기도 했지만 계속 시장의 관심은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HLB 이러한 뭔가 기술과 관련된 기술 이전 파이프라인 관련된 기업들로 쏠리고 있거든요. HLB는 오늘 어떤 매력이 있어서 올랐습니까? 네, HLB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근에 좀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도 HLB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고 기간적으로 눌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가격 밴드를 정해서 매수하면 아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보기 좋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는 여전히 HLB의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뉴스에 종목이 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HLB의 가남 신약이죠. 신약이 그 미국의 PBM의 그 처방 예상 목록에 이제 등재되었다는 뉴스가 이제 오늘 좀 전해졌습니다. 이 PBM이 뭔지 시청자 여러분께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의약품 유통에서 그 처방약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PBM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PBM에 등재가 안 되면은 미국 시장은 그 좀 이렇게 유통 자체가 좀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PBM 업체와 이제 협업 관계를 이루려고 많이 좀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계약을 맺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옵텀 알렉스라는 회사인데요. 그 미국 PBM 시장이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빅3 업체 안에 드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 FDA 허가에 유력한 그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PBM 업체가 좀 정리해서 발표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미국 그 PBM 업체들 안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라고 우리가 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에 그 발표된 내용들을 봤을 때 그 리보세라민만 이제 올랐던 건 아닙니다. 레이저 티닙도 이번에 그 등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호재성 뉴스에 반응을 했는지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유튜브 채팅방을 슬쩍 봤는데 어제 HLB를 매도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상승한 게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네네. 하셨어요. 실제로 알테오젠도 그렇고 레고캠바이오도 그렇고 HLB도 워낙 최근에 오르면 폭발적으로 오르니까 그쵸, 네. 뭔가 더 욕심내기보다는 이거라도 챙겨야 될까? 이렇게 중간에 이탈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우리 이정민 대표 이사의 경우에는 이런 급등하는 제약바이오 나름의 목표가라던가 혹은 뭐 익절 라인을 잡아두고 대응하세요? 아니면 이벤트 일정으로 접근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이벤트 이제 일정으로 접근한다라고 항상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죠. 네. 일단은 HLB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딱 차트를 봤을 때 추세가 안 깨졌죠. 근데 이런 대세 상승 종목들 같은 경우에 추세가 한번 깨지면은 정말 연속으로 계속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통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는 어쨌든지 아직까지는 허가 기대감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댓글로 달아주시는 게 그 자회사 미국 상장, 나스닥 상장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건 사실 2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시장에서 호재성 뉴스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매도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여전히 수익으로 만약에 매도를 좀 하셨다라면은 전혀 아쉬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한국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수익을 줄 때 챙기는 습관을 가진 자가 결국에 오래 살아남고 시장의 승자로 기억될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수익 내셨다면 축하드리고요. 그럼 HLB와 같이 알테오젠 이 두 종목 다음 주에도 우리가 주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업앤다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업 의견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이벤트가 좀 남아있죠. 미국에서 이제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암학회가 열리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종목들이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꿈틀대고 있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기가 점점점 퍼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코로나 때와는 다른 온기입니다. 코로나 때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바이오 섹터에만 속하면 전부 다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하지만 작년부터는 섹터 안에서도 딱 정해진 종목들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반에 앵커님께서 이미 언급을 다 해주셨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우리가 철저하게 봐야 된다. 안 그러면은 여전히 또 시장 안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좀 팁을 드린다라면 우리가 메타버스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 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대장주로 알려졌던 위메이드가 한번 상승하고 위메이드가 쉬면은 어떻게 됐었죠? 컴투스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서로 핑퐁 게임을 하면서 이제 추세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바이오주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전이 한번 또 상승을 하고 알테오전이 살짝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바로 레고캠 바이오가 또 뛰어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종목들을 압축해서 우리가 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께서 항상 조심하실 게 이렇게 급등할 때 따라잡는 것보다는요. 항상 눌리는 구간에서 내가 가격 밴드를 정해놓고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을 때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자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LB, 알테오젠 업 의견, 이 추세가 꺾이지 않았으니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물론 뭐 수익이 필요하다면 챙기는 건 우리 투자자분들의 선택이시고요. 여기서 워낙 이벤트 매매를 잘하시는 이정민 이사님이니까요. 다가오는 그 4월에 AACR 관련해서 지금 뭐 레고캠바이오, 알테오젠이 가장 먼저 움직여줬잖아요. 그쵸. 같이 눈여겨볼 만한 따라잡아도 될 만한 종목이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단은 기대감을 가지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목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유한 양행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PBM 업체에 등재된 게 리보세라닌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바로 레이저 티닉과 관련된 종목인 유한 양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제 레이저 티닉과 관련된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도 올해가 일단은 그 발생이 좀 유의미할 정도로 될 것으로 현재 업계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금 언급했던 종목들보다는 그 가격적인 밸류에이션도 최근에 어쨌든 상승 추세를 그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우리가 아직 여기기에는 좀 위에 상단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선호주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유한 양이 가장 좀 좋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4월 일정이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주가가 이 이벤트를 이용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유한 양행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에 삼성 SDI 보도록 하죠. 3.4% 상승했습니다. 좀 지겨울 수도 있는 게 너무 많이 이야기는 했어요. 그리고 경제방송에서도 다 삼성 SDI 저희 채널도 매 시간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2달 동안의 하락을 이틀 만에 회복했다. 이게 바로 주식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삼성 SDI 인터배터리 2024 끝나고 세론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될지 지금 구간에서의 매력도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구간은 사실 워낙 추세적으로 하락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저가권 구간대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틀간 주가가 좀 꿈틀대며 움직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미래의 신기술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 SDI가 어쨌든 좀 지겨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을 2027년으로 이번에 좀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그 이제 뭐 수급 이제 유입이 어느 정도는 좀 유의미할 정도로 그래도 기관계 창구에서는 들어온 부분이 최근에 이틀간의 주가 흐름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셀메이커 업체들 안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이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로드맵을 이번에 제시를 했죠. 그래서 2030년부터는 양산 계획을 잡고 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근데 왜 삼성 SDI보다 그럼 3년이 늦냐? 그랬더니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일단은 회사에서 좀 발표를 했더라고요. 관련되어서 물론 삼성 SDI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아코너에서도 또 추천주로 이제 종목이 좀 나갔다라고 아까 제가 들었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오늘 굉장히 뜨거운 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전고체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죠. 황화 리튬과 관련된 종목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자회사가 관련되어서 소재 개발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시장에 나왔던 이제 이야기가 2023년도 말이면은 아마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수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좀 무난하게 그래도 양산 일정을 좀 잡아서 회사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전고체 배터리 안에서는 오늘 탑픽 종목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삼성 SDI와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고체 배터리 테마로 묶인 이 종목의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궁금한데요. 약간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거 이제 로드맵 나온 거잖아. 이거 실제로 만들고 양산하고 상용화되긴 몇 년이 걸리는데 뉴스로 반짝 오른 거야 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반대로 원래 주가가 6개월 선행한다라고 하지만 2차 전지는 보셨다시피 거의 3년 전 영업이 땡겨와서 주가 반영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따져보면 전고체 배터리도 충분히 오를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거든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삼성 SDI, 레이크 머티리얼즈 업앤다운 주시죠. 네, 삼성 SDI와 레이크 머티리얼즈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업 의견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특히나 삼성 SDI가 이번에 했던 발표가 약간 상징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선두하는 그러니까 프리미엄 제품을 우리가 가장 먼저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각인 효과를 시장에 주기 위해서 아마 좀 상징성을 띠고 회사에서 이번에 좀 발표를 한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에서는 삼성이 선두 업체지만 배터리 안에서는 선두 업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후발주자로서 시장의 판을 흔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성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양산과 관련되어서 뉴스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제가 항상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추세를 좀 봐야 된다. 특히나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월요일 날 삼성 SDI 충분히 전 상승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을 봤을 때 121선에서 이제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차피 이런 종목들을 들어갈 때는 이제 스윙,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생각해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장기 평선에 올라탄 다음에 매수를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발바닥에 계속 살려고 연습을 하다가 내 계좌가 반토막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항상 장기 평선 올라탄 다음에 매수하는 습관을 좀 들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기술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인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반면에 같은 2차 전지 안에서 그동안 그 전액이라는 키워드로 움직였던 엔캠이 오늘은 7.82% 하락했는데 앞서 알테오젠과 레고캠바이오를 약간 얘 안 가면 그 다음엔 얘가 가고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삼성 SDI랑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고체가 쉬면 전액이 다시 오를 수 있으니까 엔캠도 눈여겨봐야 되는 건가요? 엔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차 전지주 종목들이 전부 다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 때 엔캠 혼자 굉장히 큰 상승이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좀 따로 노는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러다가 이제 추세가 한번 그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니까 여지없이 계속 음봉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만큼 되돌리는 지금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차라리 투매가 한번 굉장히 좀 더 크게 나와서요. 그러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오히려 반등이 더 빨리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부진하게 하루에 3, 4%씩 꾸준하게 하락하는 게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을 피말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종목을 이런 그 엔캠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61선까지 빠르게 하락했을 때는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계기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캠의 추세는 좀 꺾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이번에는 SK하이닉스 4.24% 오르면서 오늘 17만 원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사실 이걸 보면서 가장 원망해야 될 사람은 적이네요. 안 산 적긴 하지만 저 나름대로의 항변을 해보자면
많은 분들이 SK하이닉스 추가 상승 가능하대요. 목표가 뭐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대요. 근데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래요. 그래서 제가 안 샀거든요. 네네. 근데 20만 원까지 갈 수 있으면 신규 매수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앵커님께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이제 프로그램 나올 때마다 10만 원 이하면 여전히 싸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었죠. 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가장 좋은 점은요. 예수금이 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딩에도 적합하지만 스윙 매매에도 적합한 종목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 직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장주는 언제나 SK하이닉스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 연동해서 이제 가장 큰 상승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일반적인 이제 좀 투자를 그래도 좀 괜찮게 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하냐면은 어차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를 어느 정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꺾이면 결국에 SK하이닉스도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을 먼저 좀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어려운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시장 환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엔비디아를 보면서 SK하이닉스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지 다른 또 반도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연동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쨌든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6%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이게 왜 그랬냐면은 미국에서 그 미즈호 증권이 굉장히 좀 유명하죠. 근데 미즈호 증권이 엔비디아 목표가를 기존의 그 가격에서 $1,000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시총도 2조 3천억 달러로 현재 그 시총 2위가 애플로 알려져 있죠. 근데 애플이 지금 현재 어쨌든지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시총 3위인 엔비디아가 시총 2위로 이제 올라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오히려 그 매수세가 더 세계적인 그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한 해외 투자자분들도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인텔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로부터 35억 달러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대형주들이 갭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요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AI라는 게 갑작스럽게 더 기술력이 발전을 하면서 AI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HBM 또 우리 전체 90%를 국내 기업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그쵸.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계속 HBM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반도체 사이클 4년으로 봤는데 이제는 더 길게 열어두고 봐도 괜찮은 건지 전 세계 트렌드가 그러하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HBM 관련한 여러 공정 수혜주들도 같이 포트 안에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지금은 문제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방금 그 사이클 주기를 4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제가 SK하이닉스를 2015년도였나요? 제가 연도는 좀 헷갈리는데요. 그 2만 원대에 매수를 할 때 전부 다 안 좋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만 원대에 매도를 할 때는 다 10만 원 간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추세를 꺾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당시에 매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2년간 끌고 가면서 정말 힘들죠. 스윙이 날 때 언제나 손가락이 근질근질합니다. 팔고 싶기 때문에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7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매수 추천을 저도 드렸지만 벌써 그러면은 최저점 대비해가지고는 100%가 훌쩍 넘는 대형주임에도 이런 수익 구간을 주고 있는데요. 사이클 주기를 생각할 게 아니라요. 추세가 깨지면 미련 없이 우리는 수익 실현하는 연습을 항상 해야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장이 아닙니다. 한국 시장이죠. 한국 시장에서는 남들이 환호할 때 파는 자가 바로 승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이클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우리는 고려하지 말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HBM과 관련되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호재성 뉴스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삼성전자에서 HBM 관련해서 그동안 TF를 꾸렸던 부분은 뉴스로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 TF를 팀이나 이제 부로 승격을 시킬 것으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현재 어쨌든지 SK하이닉스에 계속 뒤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지 글로벌한
동반 메모리 3사 중에서는 가장 빨리 5세대 HBM을 양산할 지금 나설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도 호재성 뉴스는 좀 지속적으로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이제 필드 영업을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제 업계분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도체 업체분들을 이번 주에는 한 3분 정도를 좀 만났었습니다. 네. 만났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SK 하이닉스 1차 벤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SK 하이닉스가 퀄 테스트를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 QC와 관련되어서요. 근데 그만큼 까다롭게 하는 만큼 요구 사항도 굉장히 높은데 타사 대비해서, 근데 그만큼 단가도 잘 쳐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1차 벤더들 업체 입장에서도 그만큼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거기에 관련되어서 이제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3사 모두 다 그분들이 다 똑같이 말씀을 해주신 걸로 봐서는 참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이제 동반 협력해서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좋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하이닉스 필드 이렇게 혼자만 나가지 마시고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이야기 좀 들어보게요. 네. SK하이닉스 업앤다운 의견 어떻게 들을지, 더불어서 저한테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신규 매수하기는 조금 추세를 봐야 되니까 그리 쉽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신규 매수 가능한 반도체도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업 의견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그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전에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또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렸죠.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S24가 많이 팔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덜 팔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SK 이제 그 삼성전자의 S24가 아무리 많이 팔려봤자 전작보다는 좀 더 많이 팔렸다는 뜻이지 역대급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부분을 오로지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좀 눈여겨보게 된 종목은 바로 ISC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SC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주가가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는 기간적인 조정을 지속적으로 거치면서 굉장히 소외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NDR을 이제 최근에 했는데 그 NDR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나온 이야기가 엔비디아 그 양산용에 대한 비중이 기존에는 20%였는데 30%까지 높아졌다. 그러면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는 굉장히 좋게 발표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HBM 그 소켓 공급 가능성도 회사에서는 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을 준다라면은 주가가 계속 10만 원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오늘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터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었던 11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ISC 오늘 장에 눈에 띄었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마지막 수상한 종목 좀 빠르게 볼까요? 이번에는 CCS입니다.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보니까 사내이사인 권영환 박사가 초전도체 물질에 관한 특허 출원 소식에 급등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도 이 동력 이어받아서 상승 가능할지 초전도체 관련한 코멘트 해주시죠. 네, CCS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오늘 굉장히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CCS는 그 사내이사죠, 권영환 박사가 초전도체 물질과 관련돼서 특허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특허청에서 좀 조회를 해보면요, 이 제목이 상온, 상압, 초전도, 세라믹 화합물 및 그 제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특허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에 속하는 CCS가 오늘 이런 식으로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근데 이 권영환 박사 같은 경우에는요, LK99의 공동 발명 저자인 김지훈 박사와 지난해 11월 달에 이제 사내이사로 이제 임명이 된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초전도체와 관련되어서는 시장에서 잊을만 하면 이런 식으로 뉴스를 동반해서 상한가에 도달하는 그런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도 오를까요? 네, 다음 주에는 그 CCS 같은 경우에는요, 기술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초전도체와 관련되어서는 가급적이면 투자를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의견은 다운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봤을 때 주변에서 초전도체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워낙 그 주가의 흐름이 다이나믹하게 장중에 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좀 매매를 지양하자는 측면에서 다운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상승 가능하지만 투자 의견까지 더해서 다운 의견이었습니다. 전체 10개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은요, 이렇게 CCS와 신성 델타테크, 엔캠, 아센디오는 다운, 나머지는 업입니다. 베스트 종목 무엇입니까?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베스트 종목은요, 알테오전이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다음 달에 그 미국에서 아마케가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기대감을 여전히 종목이 안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도 기대감을 안는 또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MSCI 편입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좋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테오전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되어서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주가가 너무 뜨겁게 움직이다 보니까 기관계 쪽에서 계속 IR을 이제 문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비팜과 저녁에 이제 특히나 새벽 시간이겠죠. 회의가 잦다 보니까 그 대응이 안 될 정도로 직원분들이 밤낮이 바뀌었다라는 지금 현재 소문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만큼 뜨거운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살짝 눌리는 구간이죠. 17만 5천 원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20만 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만 원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라면은 단기적인 추세는 깨졌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16만 원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참 많았는데 되게 빨리 지나가서 저희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